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이제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을 이제 다 마치도록 할 것 같은데요. 이제 아직 추인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추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추인. 이제 저번 시간에 한번 쭉 법정 추인과 추인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추인이 우리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효과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예, 유동적 유효라고 그랬죠. 유동적 유효. 무효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유효. 근데 이 추인은 바로 확정적 유효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죠? 확정적 유효로. 추인을 하면 유동적 유효에서 확정적 유효로 간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추인은 뭐랑 같다? 네, 취소권을 포기하는 거랑 같습니다. 취소 사유가 있는데 추인한다는 얘기는 취소권을 포기한다는 거랑 같아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은 취소권의 포기와 같다. 확정적으로 유효화시키는 단독행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43조 먼저 봅시다. 143조 한번 읽어볼까요? 추인의 방법 그리고 효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140조에 규정한 자가 누구죠? 취소권자를 규정해 놓은 게 140조인데, 그러니까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겠죠? 왜 그러죠? 추인은 취소권의 포기이기 때문에 그 취소권을 가지고 있는 자,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나요? 그죠? 그리고 추인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추인되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니까, 그죠? 확정적으로 유효했는데 다시 취소하면 안 되겠죠? 그죠? 추인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이런 기본적으로 이런 법조문들은 다 그냥 중요합니다. 그냥. 그리고 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게 전조의 규정이 뭐냐? 전조는 142조를 말하는 거겠죠, 여기서는. 그죠? 142조 규정이 뭔가요? 제가 알기로는 취소권자가 확정이 되고 취소의 상대방이 확정되면 그 자에 대해서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해야 한다. 뭐 이런 조문일 거예요. 그래서 이 안 같은 경우에 이 소리입니다. 추인권자가 확정이 되면 그 상대방에 대해 의사표시로 추인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143조는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추인의 요건. 원인 소멸. 그죠? 이거 한번 봅시다. 이건 한번 추인이 요건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추인하면 취소 원인이 종료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를 당했는데 그 행위를 추인하려고 해요. 그러면 사기를 당한 상태에서 추인하는 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기가 종료된, 그러니까 자기가 사기 상태, 기망 행위를 자기가 당했는데 그 행위로부터 종료된 상태가 되어야 추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취소 원인이 종료되어야 하겠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생각만 해보시면. 종료된 상태에서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랑 같다고 그랬죠? 취소권의 포기랑 같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알고서 해야 돼요. 알고서. 아, 내가 취소 사유가 있는데 그럼에도 내가 추인하겠다. 알고서 해야 합니다. 취소권의 포기라는 것은 자기가 얻은 권리를 포기를 하려면 그것을 알고서 하는 거예요. 알고서. 그래서 알고서 해야 한다. 취소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 다음에 이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는 거죠. 누구에게? 그 상대방에게 해야 하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취소권자와 취소의 상대방 배웠잖아요. 그 추인의 의사표시도 그 상대방에 대해 하는 겁니다. 이게 추인의 요건이죠. 이 세 개가. 그 얘기를 이제 지금 추인의 요건을 하나, 둘, 셋 이렇게 써놨는데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예, 추인의 요건. 추인의 의미는 뭔지 아실 테니까 추인의 요건 봅시다. 추인의 요건. 추인의 요건 1번. 추인권자가 할 것. 그러니까 취소권자가 할 것 이 소리죠. 취소권자. 취소권자만 추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취소권자 누구죠? 우리 그럼 지난 시간에 기억해 볼까요? 취소권자는 취소 사유를 생각하면 돼요. 취소 사유. 취소 사유는 우리가 딱 몇 개 있었죠. 제한 능력인 경우에, 그 다음에 착오 사기 강박인 경우에 취소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사유가 딱 정해졌으면 그 사람 제한 능력자 그리고 의사표시 착오 사기 강박을 당한 그 의사표시를 행한 자, 그 사람 플러스 대리인, 그 다음에 플러스 승계인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제 대리인 얘기하면서 그 임의 대리인이 아니라 법정 대리인이다. 여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인권자가 할 것 1번 아시겠죠? 그래서 전술한 바와 같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은 취소권의 포기임으로 추인은 취소권자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누구? 예,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방금 2번 추인의 상대방은 취소의 상대방 동일하겠죠? 그래서 내가 이것을 취소권을 포기한다는 거니까 취소권을 행사할 때 그 상대방에게 해야 하는 거예요. 취소권의 포기도. 그래서 취소의 상대방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양가로 2번 봅시다. 이거 볼까요?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야 추인이 가능하다. 이것은 법조문에 딱 그리고 기술이 돼 있어요. 이렇게 144조 1항이. 그래서 취소의 원인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추인하더라도 추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망을 당한 상태였는데 자기가 추인한다는 의사표시를 했어요. 여전히 기망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추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또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 17세 미성년자, 이 사람이 갑자기 자기가 17세인데 뭐 그 금두꺼비를 증여를 했잖아요. 그죠? 우리 그 저번 시간에 배웠던 그 케이스에서 보면.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18세에 아직 미성년자죠. 내가 추인할게. 의미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취소는 할 수 있어요. 취소. 이 17세, 18세 이런 경우에도 취소는 할 수 있습니다. 취소는 그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할 수 있지만 추인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취소 원인이 소멸을 해야지 추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봤고요. 이 반가로 2번 봅시다. 이거는 기출이 된 문제인데, 그러나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 이게 후견인 뭐 이것은 이제 의미 없고 그냥 법정 대리인이라고 생각하세요. 법정 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가 아니어도 가능하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현재 미성년자가 행위를 했어요. 하지만 법정 대리인은 설령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는 후가 아니어도 이 사람이 여전히 미성년 상태이더라도 이 사람은 추인할 수 있겠죠. 법정 대리인은 미성년자 행위를 미성년인 상태에서 그 사람이 추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법조문이 출제가 됐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러면 3번 봅시다. 양가로 3번이요. 그러면 알고 추인할 거, 그것도 얘기를 했죠. 알고서 해야 합니다. 알고서. 그러면서 이 법정 추인과의 차이라면서 법정 추인을 저번에 대략 설명을 했는데, 법정 추인은 알고서 할 필요 없이 일정한 사유만 있으면 인정되는 게 법정 추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법정 대리는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지 않았더라도 추인할 수 있지만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알아야지 추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이라고 해서 그 사람 언제나 추인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자식이 현재 미성년자인데 그 미성년자가 이 법률행위를 했구나, 당연히 알겠죠. 이건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나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추인의 요건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러면 추인의 효과는 뭐죠? 예,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동적 유효인 상태를 확정적 유효로 바꾸는 상태죠. 효과입니다. 그래서 유효가 되면 더 이상 취소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법조문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조문 자체를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4번은 약간 지엽적인 문제이긴 한데 뭐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취소를 했답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취소하면 어떻게 되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을 취소하면
예, 확정적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되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취소한 다음에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 추인하고 싶은데 아주 이걸 추인 하려고 해요. 이게 가능한지 조금 어떻게 보면 왔다리 갔다리 하는 상황이죠. 취소한 다음에 다시 무효가 된 행위를 추인하는 게 가능한지. 아까 방금 얘기했던 거랑 다른 얘기입니다. 방금 나왔던 것은 추인하면 어떻게 되죠? 더 이상 취소를 못 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논의하는 것은 취소한 다음에 추인하는 거예요. 취소한 다음에. 어떻게 보면 거꾸로 된 거잖아요. 이것은 안 된다고 했죠. 추인하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니까 그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는데,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취소한 후에 그게 추인이 가능한지 여부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봅시다.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해서 어떤 의사표시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사기를 당한 다음에 의사표시를 했어요. 근데 내가 이거 취소해야겠다. 취소를 했어요. 취소한 다음에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냥 그거 하는 게 좋겠는데 해가지고 이걸 다시 추인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판례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판례는 뭐라고 하는 얘기를 하냐면, 일단 취소가 됐어요. 취소를 했으니까,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의 추인에 의하여 이미 취소되어 무효인 것으로 간주된 당초의 의사표시를 다시 확정적으로 유효로 할 수는 없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의 추인에 의하여 그러니까 이미 취소되어 무효인 것으로 간주된 당초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의 추인에 의해서 다시 유효로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로를 쳐보세요. 문장 자체가 좀 어려운데 이게 판례 그대로 실어놨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근데 무효인 법률 행위의 추인의 여건과 효력으로서 추인할 수 있답니다. 이 경우에는 무효인 법률 행위의 추인이에요. 우리 무효인 법률 행위 추인 배웠잖아요. 새로운 법률 행위를 본다. 소급표 없다. 이런 거 기억하시죠? 그거에 의해서 추인할 수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로 1번 그렇게 보시고요. 그럼 가로 2번 봅시다. 근데 강박에 여기서 처음부터 볼까요? 무효행위의 추인은 이제 무효행위 추인이 된다고 하니까 무효행위 추인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원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죠. 모든 추인은 그렇죠. 추인은 그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이든 무효행위의 추인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이루고 일단 유효하게 취소되었어요. 지금 얘기하는 거죠. 취소되어 당초의 의사표시가 무효로 된 후에 추인한 경우 그 추인이 효력을 가지기 위하여는 그 무효원인이 소멸할 후일 것을 요하는데, 그렇죠? 무효행위의 추인이니까 무효원이 소멸해야 하는데, 과연 여기서 무효원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위 의사표시의 취소 사유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똑같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결국 무효원이 소멸한 후란 것은 강박 상태에 벗어난 후라고 보아야 한답니다. 뭐 이런 판례가 있어요. 좀 내용 자체가 좀 어렵기 때문에 뭐 이런 것을 직접 물어볼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 나오면 이제 변별력이 확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생각합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취소 딱 해놓고 그럼 무효네? 근데 무효행위 추인이 그러면 무효행위 추인에 이렇게 연결을 시켜요. 무효행위 추인에. 그래서 이 판례가 만약에 묻는다면 이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이 아니라는 거, 그거 하나 아시고, 1번이 그거죠. 그거 아셔야 돼요. 이건 무효행위의 추인이구나. 그거 아셔야 돼요. 근데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효원이 종료한 다음에 추인을 해야 하는데, 이때 무효원이라는 것은 여기서 보는 취소 사유구나. 취소 사유. 방금 같은 강박이죠. 강박. 그래서 강박 행위가 벗어난 후에 이것을 추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혹시 이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맞출 수 있는 거죠. 쉽게. 그래서 이제 이거는 봤고요. 봅시다. 이제 법정 추인이 나옵니다. 법정. 은근히 시험에서 잘 나와요, 이 부분이. 근데 법정 추인은 여러분이 들어가기 전에 여기는 조금 암기가 필요한 영역이구나, 이걸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시면 좋습니다. 추인은 봤죠? 근데 추인의 요건을 알면 법정 추인은 쉬워요. 이 추인과 법정 추인은 요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거 뭐라고 했죠? 추인 배웠으니까 추인 문제 봅시다. 원인이, 취소 원인이 종료. 그죠? 그 다음에 또 뭐죠? 그것을 알고서, 취소 사유가 있다는 걸 알고서 추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추인의 의사표시. 이 세 개잖아요. 그죠? 근데 법정 추인은 이 원인이 종료한 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추인에 공통 따라가요. 종료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취소 원인이나 무효 원인이나 이런 것은 없어져야 하는 상태가 돼야 하는 거예요. 추인이 되려면. 그걸 남겨둔 상태에서 추인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똑같이 유지가 됩니다. 유지가 돼요. 아시겠나요? 근데 이 법정 추인은 어떤 사유가 있으면 바로 추인이 되는 거예요. 사유, 법정 추인 사유가 있으면. 그래서 의사표시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사유가 필요한 거예요. 사유. 어떤 사유, 뭐 이행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를 통해서 추인으로 볼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인정을 해주는 게 법정 추인이기 때문에 이런 의사표시는 필요 없습니다. 또 알고서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 행위 자체를 보고 그냥 이거 추인했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단 뭐가 있어야죠? 이 법정 추인 같은 경우는 법정 추인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그러죠. 여기서는 좀 암기가 필요하다. 6가지 사유. 뭐 외우기 쉽습니다. 근데 6가지 사유 플러스 이 법조문에 또 얘기가 나와요. 이의를 보이려고 한 때는 그러하지 않다. 그 어떤 행위를 했는데 행위를 하면서 나 이거 추인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의가 있으면 안 돼요. 그 행위를 하면서 자기가 이의를 딴지를 걸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법정 추인 요건은 하나, 둘, 셋 이렇게 되겠네요. 법정 추인을 계략적으로 봤으니까요. 이제 법조문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보도록 합시다. 145조 볼까요? 145조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 여기서 전조의 규정은 뭐죠? 추인입니다. 추인 규정이에요. 추인 규정. 그래서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추인할 수 있는 후에가 뭐죠? 우리 방금 했는데 취소 원인이 종료한 후에죠. 그러니까 추인이든 법정 추인이든 취소 원인이 종료된 다음에 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정 추인은 이렇게 어떤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다음 각 호에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는 그러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죠 이건? 그러니까 이의를 보류를 안 해야 한다. 이의 보류가 없어야지 법정 추인이 인정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유 6가지가 나오는데 이 사유는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암기. 그러니까 기출문제에서 법정 추인 사유가 아닌 것은 이런 기출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유를 구체적으로 암기를 해야 하는데 암기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두 문자를 따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두 문자를 땁니다. 보양집. 그러니까 이 6가지의 어떤 행위입니다. 이건 행위인데 이런 행위가 있으면 법정 추인되는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추인이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두 문자를 한번 이렇게 써볼게요. 이 경이죠. 그다음에 보양집입니다. 그러니까 이경이라는 배우가 있잖아요. 이경이라는 배우. 놀면 뭐하니에서 나오고 이런 배우 있잖아요. 이경이라는 배우가 있는데 잘 가는 뭐 이렇게 닭볶음탕 집이라든지 백숙집, 보양집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경이 잘 가는 보양집이다. 그래서 이 두 문자를 외운 다음에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가 뭐지? 그 다음에 또 이가 또 나오네? 이렇게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는 전부나 일부의 이행입니다. 이행. 두 번째는 이행의 청구. 그 다음에 경은 경계. 보는 담보의 제공이에요. 담보의 제공. 양은 양도.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지분 강제 집행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두 문자도 외우기가 어렵지만 이 두 문자를 안다고 해서 외웠다고 해서 이 각각을 어느 정도 이렇게 매칭을 시켜야겠죠. 매칭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추인이라는 제도를 보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법정 추인을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법정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가 있으면 취소와 반대되는 것처럼 보인다. 더 이상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는 듯한 행위다. 이 소리잖아요. 이런 그 사유들이. 그래서 그걸 이제 이해를 하시면서 보면 조금 더 쉬워요. 그러니까 이행을 한다. 이행을 하면 당연히 취소권을 그러니까 더 이상 행사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행. 그리고 이행을 청구한다. 이행을 청구한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취소권 행사하지 않을래. 이 소리잖아요. 그죠? 경이라고 하는 거 이제 경이라는 게 이제 경계인데 한번 설명 드린 적이 있는데 경계에 대해서 경계라는 건 뭐냐면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입니다. 계약. 그러니까 이것은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성립시킨다는 자체가 그러면 새롭게 채무 관계를 맺자 이 얘기이기 때문에 이 경계도 더 이상 취소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담보죠. 담보의 제공. 그러니까 담보를 자기가 제공하거나 아니면 상대편이 제공하는 담보를 받는다거나 이것도 더 이상 취소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양도. 이 취소할 수 있는 그 법률 행위로부터 취득한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양도했어요. 그러면 당연하게 내가 이 법률 행위를 인정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더 이상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그래서 양도도 마찬가지고요. 지분 강제 집행이죠. 자기가 강제 집행을 하거나 아니면 강제 집행을 받거나 이 경우에도 법정 추인 사유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선 여기서 이 두 문자를 외우시고 혼자서 한번 구체적으로 이게 왜 법정 추인 사유가 되는지 그걸 뉘앙스를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됩니다. 이거 아시겠죠? 이걸 암기를 하세요. 암기를 하시고요. 하나만 더 암기합시다. 여기서 이 가운데 두 번째, 다섯 번째 글자. 이양. 이 이양은 편면적 법정 추인 사유라고 합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편면적이라는 것은 쌍면적이 아니라는 거죠. 한쪽만 해당한다 이 소리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행의 청구 같은 경우에는 글자 그대로 봐도 추인권자가 그죠? 추인권자 또는 취소권자겠죠.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했을 때가 의미가 있는 거죠. 상대편이 그 추인의 상대방,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했다고 해서 추인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취소권자가 행하는 행위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2번은요. 이행의 청구는요. 아시겠죠? 양이란 건 뭐죠? 양은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상대편이 취소권자의 반대. 그 상대방이 자기가 취득한 권리를 양도를 했어요. 딴 사람한테 팔았어요. 그걸. 예를 든다면 추인 사유가 될까요? 그 사람이 판 거죠. 그 사람이. 취소권자가 팔아야 돼요. 취소권자가 자기가 취득한 권리 일부나 전부나 일부를 양도를 해야지 추인의 의사표시처럼 보이는 사유지 상대방이 했다고 의미가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것도 편면적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 2번과 5번은 편면적 사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경 보양집 중에서 이양, 이 가운데 있는 것은 편면적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설명이 다 됐습니다. 그죠? 법정 추인이라는 것은 의의가 취소 원인이 종료한 후에 일정한 사유 발생만으로 추인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추인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법정 추인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원인 종료는 필요하고 필요하지만 의사표시는 필요 없고
알고서 할 필요도 없고 단지 사유가 있어야 한다 이 소리입니다. 요건 원인이 종료한 또 나오죠. 원인이 종료한다. 네, 이제 근데 추인에서와 마찬가지로 법정 대리인 행위가 법정 추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건 당연하죠. 취소 원인이 소멸되기 전이라도 법정 추인이 인정된다.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이 행위를 했는데 이 법정 대리인이 이 법정 추인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도 인정되니까 꼭 이 경우에는 이 법정 대리인이 나오는 경우에는 취소원이 종료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아시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이것은 두 문자를 한번 제가 이제 이렇게 따왔죠. 이경, 보, 그다음에 양, 집 이렇게 외우시고 플러스 두 번째, 다섯 번째 얘만 편면적 추인사유다 이렇게 외우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외우세요. 그 다음에 이의를 보류하지 않을 것, 그쵸? 그 이제 우리가 요건을 봤으니까 이의를 보류한 경우에는 법정 추인이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하면서 나 이거 추인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추인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추인과 일반 추인, 지금 취소할 수 있는 추인과 이 법정 추인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잘 나오죠. 그래서 공통점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뭐 당연한 얘기고 이런 게 중요하죠. 취소원이 종료한 다음에 한다는 것은 둘 다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원인이 종료해야 돼요. 그 다음에 차이점. 법정 추인은 알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추인은 알고 있어야 하는데 알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법정 추인은 추인의 의사표시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의사표시. 그죠? 그 다음에 법정 추인 사유가 발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3번, 추인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니까,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이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법정 추인을 마칠게요. 이제 추인을 다 이렇게 봤죠? 이제 법정 추인을 다 봤고요. 이제 마지막, 취소권의 마지막입니다. 취소권의 제척 기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취소권 제일 처음 들어갈 때요. 우리가 이제 취소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면서, 취소는, 사유도 특정되고, 취소권자도 특정되고, 무효와 다르게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또, 무효는 언제나 주장할 수가 있는데, 취소권은 기간 제한이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취소권의 제척 기간이라는 것은, 취소권의 그냥 행사 기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행사 기간. 그래서, 이걸 146조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봅시다. 그러면 취소권은 146조 볼게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그리고 법률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을 뒀네요. 이 법조문이 아주 잘 물어봅니다. 이 법조문 자체를. 그러면서 왜 물어보시면 숫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 이게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물어보는 경우가 참 많아요. 어떤 시험이든. 그리고 법률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이 자체를 외우셔야 합니다.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많이 꼬아내냐면 추인이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뭐 이렇게 내기도 해요. 이 숫자뿐만 아니라 이게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기산점이다. 이걸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을 볼까요? 추인할 수 있는 날은 언제죠? 추인할 수 있는 날. 추인할 수 있는 날. 방금 배웠는데. 그죠? 추인할 수 있는 날은 취소 원인이 종료된 날이죠. 그죠? 추인할 수 있는 날은 취소 원인이 종료된 날. 그러니까 즉,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 내에 그리고 법률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이렇게 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 제척기간. 여러분이 이제 제척기간, 이거 뭐 갑자기 왜 제척기간이야? 이거 뭐지? 이렇게 했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이 예정한 권리 존속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취소권 같은 경우에는 기간을 둬야겠죠. 왜 둬야 할까요? 한번 그거 한번 얘기해 보시죠. 왜 둬야죠? 여러분이 이런 계속 이런 사례를 봤잖아요. 사기를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취소권자가 되죠. 취소권자, 기망행위를 당한 사람이니까 취소권자가 되는데, 행사를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가지고 이 사람은 뭐 병한테도 이전하고 정한테도 이전하고 해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한 15년 지나가지고 갑자기 나 15년 전에 했던 이 매매에 내가 기망을 당해서 했어. 취소할래. 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 갑자기 다 뺏기죠. 결국 물건 뺏깁니다. 물건 뺏겨요. 뺏기면 뭐 이 사람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사람만을 위해서 법이 있는 건 아니죠. 이 간만을 위해서 법적 안정성이라는 게 필요해요. 법이 이제 한마디로 안정적이어야 한다. 근데 안정성을 다 깨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취소권 같은 경우에는 권리 행사 기간을 법이 두는 겁니다. 취소권 같은 이런 권리에서 주로 형사권에서 이제 제척 기간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법이 예정한 권리 존속 기간이 제척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됐고요. 이건 보지 맙시다. 중단 정지 이거 중요한 거 아니고요. 그다음에 그 제척 기간 내 권리 행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재판상 소재기를 통해서 권리를 행사하는 건 아니고 단순하게 재판외에서 그냥 취소권을 그냥 재판에 의해서 취소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취소권을 행사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판외에서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이 소리입니다. 근데 취소 기간이 경과하면 어떻게 되죠? 그 기간이 경과를 해버려요. 그러면 취소권이 소멸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소멸되면 어떻게 되죠? 유효한 법률행위가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 그 취소권이 행사가 안 되면 이 법률행위는 애초부터 유효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제 제척기간의 어떤 취지나 그 다음에 어떤 의의나 성질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그냥 구체적으로 봅시다. 이제 추인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 추인할 수 있는 때 이게 뭐죠? 취소원이 종료한 때죠. 그죠? 그래서 이 예를 볼까요? 제한 능력자는 능력을 회복한대.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다. 17세 미성년자다. 2년 후부터죠. 19세가 된 때부터 3년 안에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차고 사기 강박이한 의사 표시한 데는 이것으로 벗어난 때죠. 그러면 추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법정 대리는 인지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설령 이 법정 대리인이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에요.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인데 미성년자가 이제 법률을 했는데 여전히 미성년 상태예요. 근데 이 법정 대리인은 미성년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추인할 수 있죠. 그죠? 추인할 수 있잖아요. 미성년 상태에서. 그래서 이 사람은 그 행위를 인지를 하면 돼요. 인지를. 그러니까 꼭 이 취소 원인이 종료될 필요는 없는 거죠. 이 사람한테는. 아시겠나요?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인할 수 있는 때는 단지 그 행위를 인지만 하면 된답니다. 그리고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 고찰로 가봅시다. 이게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런 문제까지는 아직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두 기간이 뭐죠 지금?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 그 다음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 이 두 기간이 있는데 이 두 기간이 먼저 도달하면 취소권이 소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15세의 갑이라고 합시다. 이번에는 15세. 근데 을이랑 똑같이 금두꺼비 사건이라고 하세요. 그래가지고 증여를 했어요. 언제? 2020년에 정확하게 15세가 되는 사람이에요. 1월 1일 날. 추인할 수 있는 날이 언제죠? 추인할 수 있는 날?
2020년 1월 1일 날 증여가 있었는데 추인할 수 있는 날. 이 사람이 딱 1월 1일 날 15세예요. 이거 그냥 편하게 해봅시다. 그러면 4년이 지나야죠. 4년 후여야죠. 그러니까 2024년 1월 1일 되면 이 사람이 추인할 수가 있는 날이 되는 거죠. 취소원이 종료한 이 사람이 미성년 상태를 벗어나야 하니까. 그죠? 2024년 1월 1일부터 3년 내 2027년 그러니까 2026년 12월 31일까지라고 해야 돼요. 여기까지. 그리고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 2020년 1월 1일 날 법률행위 했으니까 2029년 12월 31일 날이죠. 그게. 그러면 이 기간이 다른데, 날짜가 다른데 언제 종료한다는 얘기죠? 먼저 도달할 때. 어떤 거 하나라도 먼저 도달만 하면 그죠? 2026년 12월 31일 날 이 사람이 더 이상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 날이 이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행사할 수 있고 2027년 1월 1일 되면 행사를 못 해요. 설령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게 도달했으니까. 둘 중에 하나만 도달하면 끝 되는 거예요. 끝. 취소권은 더 이상 행사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나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1번은 됐어요. 먼저 도달한 거 있으면 좀 상관없어요. 근데 이거까지 설명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법정 대리인까지 나와요. 똑같은 예를 듭시다. 증여를 했어요. 2020년 1월 1일 날 조건은 똑같아요. 그러면 이 병은 언제 추인할 수 있는 날이죠? 추인할 수 있는 날이 이 사람이 인지를 하면 되죠. 아, 이게 이 나의 자인 갑의 행위가 있었구나. 근데 이게 취소할 수 있는 행위구나. 이걸 인지하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도 2020년 1월 1일 날 인지를 했어요. 그날 즉시 인지를 했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아까 갑은 딱 나눴잖아요. 그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가 언제였죠? 아까 2026년 12월 31일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죠? 그리고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니까 2029년 12월 31일이죠. 근데 이건 의미가 없으니까 이제 이 사람은 이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법정 대리인까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법정 대리인은 이 사람은 바로 인지를 했어요, 1월 1일 날. 그러면 2022년이죠. 2022년 12월 31일 날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 그러니까 3년 내니까 이 날이 되면 더 이상 취소 못 하죠. 취소권 행사 못 하죠. 그런 경우에 이 갑과 병이 있는 경우에는 이 세 개를 다 비교를 해야 돼요. 하나, 둘, 셋. 뭐가 제일 빠르죠? 이겁니다, 이거. 그죠? 그래서 2022년 12월 31일 되면 설령 이런 기간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세요. 여기서 좀 더 논의가 진행되는 게 있는데 더 논의가 진행되면 머리가 아프니까 이 정도까지만, 이 정도 아시면 아마 이 문제에서는 이런 문제 이상 넘어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한능력자와 법정대리인 양자가 취소권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는 추인할 수 있는 때가 다름에 유의해야 한다. 다르죠? 방금 미성년자가 추인할 수 있는 때는 자기가 성년자가 된 때지만 이 법정대리인 같은 경우에 추인할 수 있는 때는 그 행위 사실을 인지한 때잖아요. 그래서 다르니까 이걸 제가 이제 방금 예를 든 걸 써봤어요. 이렇게. 제한능력자가 능력자로 된 날로부터 3년.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성년자가 된 날로부터 3년이고, 두 번째, 법정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방금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이 법정대리인이 바로 알았으니까 그때부터 3년이죠. 설령 미성년자 상태에 있더라도 이 사람은 추인할 수가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은 딱 고정이 돼 있는 거죠. 법률행위 시점은 딱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세 개 중에 먼저 도달하면 취소권은 소멸합니다. 아시겠나요? 그 얘기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예, 됐고요. 그러면 동그라미 2번 봅시다. 법정 대리인 취소권이 소멸하지 않고 있는 동안 제한능력자의 능력이 회복되었다면
법정 대리인의 취소권은 취소할 수 있는 기간 내일지라도 소멸합니다. 아, 이거 마지막으로 또 어려운데 설명을 해봐야겠네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성년자가 된 거예요. 지금 미성년자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럼 성년자가 됐어요. 그러면 이 법정 대리인은 현재 취소할 수 있는, 그러니까 취소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있더라도 이제는 아예 취소권 자체가 없어져요, 이 사람은. 설명을 했잖아요. 이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되는 순간 법정 대리인은 더 이상 법정 대리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취소권을 행사를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성년자가 됐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이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냥 쉽게 이렇게 법정 대리인이 있을 경우에는 추인할 수 있는 날이 각자 다르구나. 그래서 날짜를 한번 계산해 봐요. 혹시 이거 날짜 계산 문제가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날짜를 계산해 본 다음에 제일 빠른 날짜가 취소권 종료되는 날이다. 그리고 만약에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되는 순간에 그런 상황이면 설령 법정 대리인이 취소권이 행사될 수 있는 기간 내라고 할지라도 더 이상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성년자가 됐기 때문에. 그 얘기를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좀 어렵지만 그냥 이해를 해보세요. 혹시 이해를 못 하시면 그냥 여기 정도는 그냥 운에 맡기세요. 나올 가능성이 제 생각에 한 20%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냥 쉽게 이렇게 편하게 마음 먹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조건과 기한이 나오네요. 이것은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